코인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무거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이 74,000달러 고점에서 68,000달러까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 오전에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 구조적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네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역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란 미국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늘 하루에만 2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WTI는 장중 111달러, 브렌트유는 11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완전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오전 10시 31분 한국 유가 증권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공탐 지수가 24,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숫자가 시장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입니다. 고용 쇼크인데요. 지난 3월 6일 금요일 미국 노동부가 2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시장은 5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발표치는 마이너스 9만 2천 명이었습니다. 증가도 아니고 보합도 아니고 감소입니다. 역성장이죠. 예상치와 실체치의 괴리가 14만 7천 명, 전문가들의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실업률도 예상치 4.3%를 상회한 4.4%로 올랐습니다. 왼쪽 막대 차트를 보시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2월에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시장이 패닉에 빠진 핵심 원인입니다. 왜 이렇게 급감했을까요? 오른쪽 원인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 파업입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3만 명이 넘는 의료 종사자들이 파업으로 직장을 이탈했습니다. 두 번째,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일시적 취업 감소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노동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이란 전쟁 장기화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동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용 쇼크가 3월 17일에서 18일 FOMC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이따가 세 번째 악재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악재입니다. 유가 폭등이죠. 그냥 폭등이 아니라 역사적 수준의 폭등입니다. 수치를 보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오늘 3월 기준 WTI는 장중 최고 111달러 2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90달러 90센트였는데 오늘 하루에만 27% 폭등한 겁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최고 114달러 36센트. 이게 1988년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38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일 상승률입니다. 아래 미니 카드를 보시면 브렌트유 1개월 누적이 55.6% 상승입니다.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오른 겁니다. 지금 현재 WTI 거래가는 106달러 95센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WTI가 35.6% 폭등했는데 이게 1983년 WTI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주간 상승폭입니다. 43년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왼쪽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박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유조선 10척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UAE와 쿠웨이트는 석유 생산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타르가 중요한데요. 카타르는 전 세계 LNG 수출의 20% 담당하는 나라인데 이 LNG 생산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조선 운임은 불과 2주 만에 3배나 폭등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침체 더하기 물가 폭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습니다. 세 번째 악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복잡하고 시장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주는 악재입니다. 연준의 딜레마죠. 현재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1월 FOMC에서 동결했고
다음 회의는 3월 17일에서 18일입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건데요. 여기서 완전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시장의 기대, 비둘기파 시나리오입니다. 고용이 9만 2천 명이나 역성장했으니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냐 아니냐. 실제로 CME 패드워치를 보면 3월 동기 확률이 96.3%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연내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인하는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가가 하루에 20%에서 27%씩 폭등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금리를 내리냐? 지금 당장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라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연은 총재는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강한 매파적 경고를 날렸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고 올리자니 경기가 더 꺾이는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이 지금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충격이 터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1분 한국 유가 증권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전 종목 매매가가 20분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 하면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가 단기간에 8% 이상 폭락했을 때만 발동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매도가 쏟아진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왼쪽 위를 보시면 유가 폭등 카드가 있습니다. WTI 27%, 브렌트 23% 폭등,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 코스피 급락, 장 초반 8% 이상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임계치를 돌파했습니다. 왼쪽 아래 원달러 환율 급등,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 달러로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른쪽 아래 기업 피해, 항공사, 화학, 플라스틱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주가가 장중에 15% 이상 폭락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래 푸터를 보시면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 GDP가 0.3%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단기간에 수십 달러씩 오른 걸 감안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시죠? 모든 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급락하는지 그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세 가지 악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고용 쇼크, 비농업 고용 마이너스 9만 2천 명, 예상 대비 14만 7천 명 괴리, 경기 침체 공포가 위험 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가 폭등, 이란 미국 전쟁으로 호르무즈 봉쇄, WTI 주간 35.6% 역대 최대 하락, 3월 9일 장중 111달러 24센트, 브렌트 114달러 36센트, 당일 상승만 23%, 1개월 누적 55.6%,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준 딜레마, 고용 쇼크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유가 폭등은 금리 인하를 막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고 기관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7만 4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 8.1% 급락. BTC ETF 대규모 자금 유출, 공포 탐욕 지수 24, 극단적 공포죠. 레버리지 청산 연쇄 발생, 그리고 오늘 추가된 항목,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게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을 때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건 교과서적인 시장 반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첫 번째 매도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네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관망 유지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 지금 잠깐 상승하는 마음, 그때 진입하고 싶죠. 저도 많이 압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 같아 보이고, 그런데 명확한 하락 추세가 멈추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수렴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휩소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하락하는 장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락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로 쭉 올라가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강하게 내리꽂습니다. 이른바 힙소인데요. 이런 장에서 소액으로 매매 연습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전에서 이 패턴을 몸으로 체험하시면 나중에 진짜 강세장이 왔을 때 완전 다른 눈이 생깁니다. 세 번째, 물타기는 절대 금지.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지금은 하락 충격 파동이 강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 섣불리 물타기나 저점 매수를 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저점처럼 보이는 가격이 나중에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진입 조건입니다. 제가 진입을 고려하는 조건은 세 가지고요. 하락 추세 종료 확인, 지지선 수렴, 매물대 소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여야 됩니다. 하단의 진입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첫 번째 하락 추세 종료, 두 번째 지지선 수렴, 세 번째 매물 소화 확인, 네 번째 타점 확인, 이 네 가지가 확인돼야 진입입니다. 그 타점이 나오는 순간 지체 없이 즉시 텔레그램에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가 같이 본 게 뭔가요? 비트코인 차트 본 게 아니고요.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고 유가가 폭등하고 연준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 이 흐름이 어떻게 비트코인 차트에 찍히는지를 같이 봤는데요. 이게 매크로와 차트를 함께 보는 것의 핵심입니다. 차트만 보면 왜 지지선이 뚫렸지? 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매크로로 같이 보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반대로 매크로만 보면 나쁜 건 알겠는데 언제 들어가지? 차트가 타점을 알려주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어려운 장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이 다음 강세장에서 진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시기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 전망과 구체적인 진입 타점 분석은 별도 영상에서 이미 다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매크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드 지키고 공부 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